안녕하세요.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숙박업에 근무하는 50대 싱글 투잡러입니다. 이 나이에 투잡러가 될 거라곤 저도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퇴근길에 양배추 한 통을 사왔습니다. 원래는 먹을 만큼만 써는 편인데 이게 오랫동안 두면 색이 또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잘라 버리거든요. 이게 한 통에 4,600원인데 돈을 그냥 버리는 느낌이어서 그냥 양껏 썰어두려고 합니다. 다 씻은 양배추는 물을 자작하게 부어 같이 보관하면 신선도가 꽤 오래 갑니다. 저는 매실청이나 발사믹 식초를 같이 뿌려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사실 조금 멋쩍긴 한데 오늘은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축하할 일은 아닌 연령대긴 한데요. 지난 영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만이라도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회라도 하나 주문할까 하다가 또 충동 구매하고 후회할 느낌이어서 그냥 냉동실을 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보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2월 명절 홈쇼핑을 보다가 주문한 아이인 것 같은데 한 팩이 아직 있더라고요. 꼭 책갈피에서 잊고 있던 돈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생일상을 따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생신이 제 생일 딱 이틀 전이거든요. 아버지 생신날은 또 시골 할머님 제삿날이셔서 그냥 항상 생일은 조용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물은 이겁니다. 저는 굴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2월 끝물쯤에 주문한 건데 주문한 3kg에서 이제 5봉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냉동굴이니까 전을 부쳐볼까 합니다. 설거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는 이렇게 밀가루를 묻힙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그간 숨겨왔던 과거를 털어놨었는데 보신 분들이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 영상을 올리고 나서 후회가 조금 됐습니다. 옛날 같은 학과 친구 중에 항상 같이 다닌 레즈비언 짝꿍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 그 사실을 털어놓을 때 제가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 나한테도 막 심장 뛰고 그래?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남자가 치마만 입으면 막 심장 뛰고 그러겠냐? 너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둘이 막 웃었는데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했었나? 아니면 드라마 문동은처럼 같이 칼춤 춰줄 망나니가 필요했었나? 다들 깜짝 놀라신 반응에 조금 위축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컨텐츠로 이용한다는 댓글까지 보이니까 아, 역시 말하지 말 걸 그랬다. 봐, 너는 그런 아이야. 이런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엄청 많은 분들이 위로와 응원을 주셔서 저는 큰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내용인데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거는요.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는 제 영상이 꼭 저만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뻔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독거녀가 나이 60이 넘으면 대부분 가난을 면치 못하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냐는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실 여부를 벗어나서 저는 한 번도 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결혼이라는 거는 저랑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늘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 그런지
화목한 가정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또 그런 그림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정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희생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릴 때 또 제가 생각보다 말썽을 많이 부려서 그렇게 착한 주인공은 아닙니다.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걸 흘리는 말을 주워 듣고 알았는데 아침에 김치랑 콩자반이었나? 그거 말고는 항상 올라오던 소세지랑 쥐포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없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그게 오빠 반찬이지 네 건 줄 알았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죄를 지내시러 오빠랑 시골에 가셨거든요. 어렸지만 그게 참 서운하고 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첫 가출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깨니까 7천 몇백 원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일단 놀았어요, 친구랑. 그런데 날이 저물고 마땅히 갈 데가 없잖아요. 따로 목적한 곳을 두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늦도록 놀았는데 살짝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간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9시경쯤이었던 것 같은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서야 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오네 하고 보는 순간 걔랑 제 몸이 함께 엉겨 뒹굴었습니다. 흰 스타킹이 다 찢어지고요. 튀어나온 무릎에서는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너무 아팠는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타고 있던 남자분이 약국을 가자 하셔서 쩔뚝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분은 저더러 밖에 서 있어라더니 약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실 걸 사오겠다고 가더라고요. 잠시 그러고 서 있었는데 제가 좀 이상했는지 약사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자초지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은 빨간 약이랑 거즈, 붕대 이런 걸 산 게 아니라 다른 약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오기 전에 저는 쩔뚝거리며 집으로 갔는데요. 더 무서운 건 또 엄마였습니다. 가출까지 하고 옷도 엉망이고 집 주변을 맴맴 돌던 저는 숨을 죽이고 까치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엄마가 팥죽 장사를 하셨었는데 엄청 피곤하셨는지 제가 없는지도 모르고 골아 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웃긴 저희 첫 가출은 이렇게 생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몇 주간 해드려서 조금 싱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